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초 법어 중에서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목이 다음번에 나올 그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 하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것도 참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보통 과거에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구체적인 그 방법론 중심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강자, 약자, 진화상, 강자와 약자라는 테마를 딱 걸죠. 이게 원래 그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크게 놀아요. 그냥 짜잘하게 막 몇 단계 이렇게 잘 않고 딱 그냥 잡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인데 이건 대종사님의 어찌 보면은 법문 중에서 독특하죠. 이게 고유성이 있는 법문입니다. 고유성. 이게 천재 원기 원년, 대운사님 대각하시고 좀 지나서 이 시제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제로 조금 저희들이 좀 빨리 갔으면 앉아도 보고, 저는 거기서 참 자유롭게 자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약간 폐가 기질이지만 이렇게 마루도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옛날 집에 조그만 마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쉬어도 보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그 집 앞에가 이시제각이라는 제각이죠. 이시들의 제각이라는 해서 이시제각 그런 거예요. 이시들은 그 동네 안 살아요. 영당이시라고 하는데 그 왓단천을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분들인데 어떤 연고로 그곳에 그분들의 쉽게 말하면 묘지들이 있는 거죠. 그 집안에 우리 하면 그 집안들 묘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인연이 있겠죠. 거가. 자, 그런데 그 앞에 팔사님이 팔산 김광선 선진께서 그곳에 그 산지기, 그 일대의 산지기 있죠. 산지기를 하셨어요. 산지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시 제각 관리부터 해서 그 관련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대종사님이 좀 머물 공간을 아마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하시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팔사님은 팔산 김광선 선지님은 대종사님한테는 의형이에요. 의형. 한 12살 차이 정도 나신 걸 알고 있어요. 12살인가 11살인가 12살로 알고 있는데 12살 11살 그 정도 차이 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큰형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대운사님이 대각하셨다니까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법설을 하시죠. 그 법설 내용이 이제 거기서 법설에서 그것을 최초법이라고 해서 최초법이라는 것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신 법문을 최초법으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이렇게 뭐 정돈돼 갖고 막 1버, 2버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대종사님께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대의 큰 흐름을 거기서도 설법을 하신 것 같아요. 설법을 하셨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당대 참여했던 분들이
다 말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님께 아마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정산종사님이 기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이 정전의 최초 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들고 있는데, 그러나 최초에 기록된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초 법의 기록도 나중에 상당한 뒤에 정산용사에 의해서 그 불법용기 창건사의 기록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기록상으로 최초로 나온 것은 원기 13년, 그러니까 1928년 윤달 2월 26일, 이게 양력으로 4월 16일 오전 10시경에 개동에 이공주 사가가 있었어요. 이공주 선지님 사가. 지금 그 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재밌게도 개동연구회라고도 했어요. 이 집은 사가이면서도 또 법의 모임을 하는 공적 모임이기도 했던 거죠. 이곳에서 이게 법서를 대운사님께서 했다는 소리죠. 근데 이 모임에서 이날 중요한 날이죠. 원기 13년 양력으로는 4월 16일 이날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을 설하세요. 이날. 그러니까 구타원 이공주 선진이 그걸 들으시고 아마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원기 13년 그해죠. 그해 음력 5월에 월말통신이라는 걸 발행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원불교 기록물인데 대운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운사님도 다 그걸 감수했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됐던 교단의 기록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기록물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인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검정 이렇게 종이 깔죠. 그러면 5장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깔아갖고 이렇게 쓰면은 5매가 나오잖아요. 수기복사. 수기복사. 그렇게 말해야 되나? 일일이 손을 써서 복사하는 거라고. 거기에 그 월화통신 1호에 이공주 수필, 이공주가 이렇게 받아 쓴 그 수필로에서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라는 그 기록이 쭉 나와요. 야, 이거 중요한 법설이죠. 실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참 정겨워요. 왜 이렇게 그런 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그게. 우리 보물이죠, 보물. 진짜 소중한 보물인데. 제가 사실은 참 한번 대종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사에 만일 뭐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면 다 알잖아요. 이 제목만 들고 백설공주 그러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듯이 한국 사회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하면 약자가 강자되는 뭐 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사람들한테는 또는 방법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는 법문이라고 하지만 약자가 강자되는 법문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다 얘기를 자세히는 몰라도 그건 소태산 대종사의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경성전 서울 옛날 그 일제강점기의 서울이죠. 경성에서 대종사님이 하셨던 법설들을 제가 한 30몇 편 이렇게 쭉 조금 이렇게 이야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경성전이에요. 왜 경선전이라 물어봐서 심청전 그런 것 같이 대운사님이 경성에서 했던 법설들을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쭉 낸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 얘기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 그냥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 하면 그냥 탁 떠올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이야기에 이 갑동리, 을동리로 이렇게 비유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얘기를 쫙 풀어가요. 대종사님이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 참 잘하세요. 그 갑동리, 을동리인데 우리는 요즘 갑이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요, 대종사님. 갑이 약자고 을이 강자야.
그래서 사람이 이거 거꾸로 됐네요 이러더니만 이런 건 이제 그 상관없는 거죠. 내가 갑을 약자로 보면 되고, 근데 요즘은 다 갑이 강자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비유가 반대로 돼 있다. 갑을 관계가 대종사님 관계에서는 반대예요. 이야기에. 근데 이걸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그 엄혹한 일제 감정기에 은근히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조선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대종사님 이야기에서는 을동리가 일본 제국주의고 갑동리가 그 당대의 식민지 조선이에요. 이게 그러면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큰 담론 얘기를 하시죠.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종사님이 깨달은 안목으로 사회와 국가의 이 사이에서 강자 약자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도모한 거예요.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부터 해서 또는 국가 안에서도 강자 약자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도모하는 건데, 제가 저번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같은 경우는 그냥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대종사님의 입정 체험과 관련이 있다. 입정에서 출정, 대각으로 나오는 이 과정과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뭐냐면, 이 대종사님의 대각은 바로 일원상 이 자리를 대각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일원상이라고 이름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그나마 표현을 일원상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일원상 자리는 대종사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자타가 없는 자리이면서 자타가 없기에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타가 둘이 아닌 일원상이 드러나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안목이 생기면 자리타의 도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나도 이롭고 또 같이 서로 이롭게 하는, 왜냐하면 자타가 둘이 아니니까 이롭게 하는, 그래서 그 자리타의 그 도를 우리가 운영 이렇게 잘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없는 자리에서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가 드러날 때 자리타의 도가 발현된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이 강자 약자 진화가 강자 약자가 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진화라는 건 뭐예요? 강자도 뭔가 더 상승되는 거죠. 진화라는 게 상승, 더 선순환 이런 거죠. 진화라는 게 상승 선순환. 이러기 위해서는 자리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 자리타의 그 도가 운영돼야 된다는 것, 사용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요,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이 강자약자가 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텅 비어 고요한 이 자리, 이 일원상 자리에 우리는 딱 그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신령하게 이렇게 환히 아는 뚜렷한 이 자리에 우리가 딱 바탕돼 있어요. 근원돼 있어요. 그래야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약자가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서 끝내는 영원한 강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약이라는 그 관계에서 생기는 온갖 분별망상이 끊어진 이 입정의 자리에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입정에 들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입정에.
입정에 들었다는 것, 입정에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것은 입정 그 자리에 우리가 보통 언어도단 입정처라는 그 자리를 그 마음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예를 들어서 정당한 강자다. 지혜롭기 때문에 저게 정당한 강자구나 알아요. 정당한 강자라면 그것을 잘 선도자, 나의 안내, 내가 잘 모델로 삼을 것으로 잘 삼아서 가요. 근데 저게 부당한 강자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그것을 피할 때는 피하고, 그렇죠? 피할 때는 피해야죠.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는 숙이고, 그냥 막 부딪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내는 그 부당한 강자를 극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데,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라고 하니까 부당한 강자에 복종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선도자로 삼는 거라고 하면 오해예요. 왜요? 대승사님께서 자리타의 도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강자라면 그대로 잘 그걸 모델링 삼아서 잘 가면 돼요. 배워가면서. 근데 부당한 강자라고 하면 지혜를 써야 돼. 지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한 강자라면? 하도 심하면 이렇게 듣는 척 하지만 그걸 안 따라야죠. 그래서 결국은 극복하는 거예요. 대문사님 그러셨어요. 일본 오면은 일제가 하면은 마치 그냥 멍청한 듯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따르는 듯 하는데 뒤돌아차게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차. 예를 들면 창식개명 해놔니까 예 해놓고 일원시로 바꿔버려요. 일원. 원불교 이름이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나 우리 사람 그때는 조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남한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남북을 나눠진 상태가 아니에요. 전체 놓고 앞으로 금강산이 드러나듯이 이 조선이 어변성룡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듯이 이게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대에 이렇게 뭔가 하면서 우리한테는 강한 이걸 그러니까 수능 이렇게 어떨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대종사님은 손가락으로 상대의 똥구멍을 툭 찌르는. 그래서 슥 하면서나 거기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자가 어떻게든지 정당한 강자가 되려고 대종사님 했던 겁니다. 정의. 그렇다고 해서 그 강자를 그 부당한 강자를 두드러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그들도 구제의 대상, 제도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같이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그들도 이 자리타의 도를 알아서 그들도 영원한 강자가 되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강자를 선도자로 삼는다는 것이 부당한 강자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게 선도자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른다는 게 선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그래 옛날에 일제가 막 다른 나라 침범하고 막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도 초칼을 갖춰갖고 막 사람 다 죽이고 막 너무나 침범해갖고 막 그 약탈해가고 그러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리타가 아니잖아요.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해요. 이거.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대종사님이 강변 입정상을 딱 하실 때 강변 입정할 때 입정에 들었다고 하시잖아. 이걸 우리가 이것을 해독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한계가 많았잖아요. 한계.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구도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알아지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구도를 후원해도 제대로 안 되니 이는 막 불효가 막 그리고 집안도 또 결혼도 하셔가지고 또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을 아유 참 집안을 꾸린다는 게 이게 또 나름대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자기 이웃들이 막 너무 고생해. 또 대문산이 고향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너무 동네에 비해서 또 그것도 옆에 동네보다 더 가난하면 이게 참 처량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대적 그 박탈감 같은 것이. 그런 걸 볼 때 대문사님께서 얼마나 한계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대립, 갈등, 회환, 불효 이런 것이 뭐라고 할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한계를 포섭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갇히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더 이렇게 올라서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서 그 한계를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달리 볼 수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입정 체험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뭐냐면 텅 비어 고요한 이 자리에 딱 그쳐 있었던 것이고 신령하게 아는 그 뚜렷한 자리가 확연하게 그 안에 계시면서나 거기에 이렇게 충만해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한 생각을 내면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다르죠.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종사님께서는 약자에서 강자로 진화하는 길도 탁 보이고 또 지혜 없는 약자 프레임 옛날같이 그냥 약자니까 한스럽고 그게 아니라 지혜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약자라는 프레임을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 공정영지의 일원상 이 자리가 확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타의로 진화할 수 있는 그 길이 환히 드러나셨다. 이것에 근거해서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을 제시해 주셨다. 저렇게 봅니다. 오늘날 갑자기 대운사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대운사님 구도의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이게 이 문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운사님의 이 입정과 출정의 과정이 문명 자체를 확 바꿀 수 있는 대각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한번 펴보세요. 자, 강자, 약자, 진화상용법을 두 조항으로 돼 있어요. 두 조항. 첫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가 주로 그 대지, 강약의 대지를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대지, 이게 대체적인 그 뜻, 있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뜻이죠.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무조건 이기면 강이 돼.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진짜 그런가요? 강자는 약자가. 그렇죠. 약자가 있으면서 그리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강을 얻나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자, 이제 뒤에 말이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친불친. 이게 나오죠? 친불친. 친은 뭐예요? 친하고. 불친은 친하지 않고. 이 동아시아 위쪽 사유는요, 친의 반대가 예를 들어서 나쁜 놈,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냥 불친, 이렇게.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정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친, 불친.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불친은요 명사화를 안 시키는 겁니다. 명사화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친하면 여기는 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악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친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나와요. 언어가. 이 언어가 우리는 요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써야 돼요. 친, 불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언어가 서양화가 되어 버렸어요. 한국말을 쓸 뿐이지 서양식 사고로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저기 영국, 미국 사람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이거 봅시다. 우리가 아까 버렸죠? 강약이 상호 관계에서 이기는 자를 강자를 하고 지는 자를 약자라고 했죠? 이게 이처럼 강자, 약자는 서로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있으니까 강자가 있고 강자가 있으니까 약자가 있다는 것이죠. 맞죠, 이게?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의지하고 있고 바탕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의지와 바탕이요 서로 대립하면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 상극이 돼요. 서로 이게 대립하는 상극이 된 이것을 불친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죠. 근데 항상 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상생,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살려줘요. 생. 그러면 이게 친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상생으로 사는 게 좋죠. 이 관계를 대종경 인도품 24장에서 어떻게 말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여기는 마음을 합한 이건 뭐예요? 아까 같이 여기로 말하면 서로 친한 관계죠. 합하여 각각 그 도가 뭐예요? 이게 자리타도예요. 자리타. 그 도를 다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그렇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는 뭐예요? 이게 재앙할 때고 이게 화를 입는다 할 때 이게 화예요. 재화를 입는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뒤에 비유가 납니다. 옛 성에는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적자가 뭡니까? 요즘 이게 적통 큰아들 그러니까 옛날에로 말하면은 이게 원래 원래 본부인 거기서 이렇게 나온 사람 적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이런 언어도 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여간 그 정통성이 있는 대우받았다는 거죠. 그 당대 적자라고 하면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 이게 그거죠. 초계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쓸모가 끝나면 그냥 내방치되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함부로 한다는 거죠.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강자 약자는 초계와 원수 같은 원수 같이 되면 이걸 어떤 사이? 불친의 관계라고 하고 적자와 부모 같은 사이가 되면 서로 의지하는 친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강자 약자는 어떤 관계예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 이렇게 관계를 하면 어딘가 어떤 사람은 강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약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도 그렇고 국가관계도 그렇고 미국이 요즘 캡틴이잖아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미국이. 그러면 이 대종사님은 어떻게 되라고? 자리타 뒤에 나오지만 강자 약자가 잘 지나는 친의 관계가
강자, 약자는 다 서로 의지되고 바탕돼 있지만 이게 불친인 상극 관계가 아니라 친인 상생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론이 나와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타법, 핵심적인 거죠.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영원히 오늘도 강자, 내일도 강자, 그 다음에도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리타법,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킬 때만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된다. 이게 꼭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비슷해요. 나중에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의 그 주권 있죠, 주권을 완전히 살려줘야 돼. 그럼 주인이 안 돼버리네? 아니, 노예를 시키려면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주인해라. 그래, 주인해. 근데 그냥 그것도 억지로 시킨 거야. 그냥 겉으로. 그러면 겉으로는 주인 그렇지만 속으로는 관계 속에서는 계속 주인과 노예로 있잖아요. 너 그냥 주인해 해도 그러니까 친정으로 그러니까 이러죠. 그 사람이 주인을 친정으로 모신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주인과 노예 변증법에서 주인은 강자죠. 노예는 약자죠. 근데 진정으로 노예가 주인을 받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속으로 완전히 저쪽을 이렇게 받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노예를 주체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저 사람 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노예면은 시켜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위기에 눌려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완전히 주인 같은 권위 그 차원에서 저쪽을 인정해야만 진짜 존경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노예를 자기 주인의 같이 만들어줘야 돼. 이게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좀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 주인과 노예 변증법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보세요. 그러니까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줘야 돼. 대종사님이 이 헤겔 변증법을 보셨나? 깨달음이란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철학적 담론까지도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요. 강자를. 여기 선도자로 삼는다고 해서 제가 이거 복종이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었잖아요. 일제같이 우리도 그 일본 제국주의 때 막 강자가 돼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막 동아시아 막 혐오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징 학살부터 해갖고 그랬죠. 그럼 우리 조선도 그러면 군비를 막 강화해갖고 우리도 막 가서 그냥 이건 아니죠. 이런 걸 선도자 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강자를 선도자 삼는다는 것,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뭐예요? 온갖 고난, 그럽니다. 천신만고가 있다 해도 약자 자리에서 강자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없는. 자, 뒤에 봅시다.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강이 변해서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 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자리 타해가 뭐예요? 나는 이롭고 상대는 해로운 거.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그럼 약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뭐뭐 나오냐면 영원한 강자, 약자, 영원한 강자, 그 다음에 변하는 강자, 변하는 약자, 뭐 이런 논지가 다 여기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약자는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여기 나왔죠. 약자가 변해서 강자. 그러면 이게 변하는 강자, 강자 약자죠. 뒤에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약자가 변해서 강자가 되고 강자가 변해서 약자가 되는. 이게 강자자가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지 말고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여기서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지혜 없이 그냥 무모하게 강자를 그렇게 대하지는 말고 지혜롭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불복하고 거기에 그냥 뭐라고 해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을 지혜이시 저렇게 만약 부당한 강자 노릇을 하면 거기를 이렇게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네. 왜 그냥? 이런 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여기는 따르라고 했잖아. 대전사님께서 자리타의법을 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자로 삼는 것은 그게 자리타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깡패가 강자예요. 그 동네 깡패가 다 들어가서 가게 가서 다 삥 뜯어요. 그러면 야, 저 강자 배워야겠다 해서 나도 힘을 갖춰갖고 다른 영역에 가서 삥 뜯어서 부자가 됐어. 나 대중사님의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배워가지고 약할 때 그 삥 뜯는 그 있죠. 뭔가 이렇게 세금 걷는 거죠. 사설 세금을 걷는 거죠. 사설 세금. 그런 걸 잘 배워가지고 운영을 겁나게 잘해가지고 한 그 조직을 갖췄어. 그럼 대전사님 법대로 했네? 법대로 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에서 뭐 강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배워서 한다 또는 이것은 모든 그 바탕에는 선도자로 삼는다 이런 바탕에는 자리타법에 근원한다 이겁니다. 정당한 강자와 부당한 강자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리타법을 따르라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자리타법이에요.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게 자리타해. 나는 이로운데 남은 해롭게 하는 자리타해. 만일 이게 강자예요. 강자인데 자리타해법을 써. 그걸 선도자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 자리타법을 쓰는 정당한 강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다만 강자를 대할 때 부당한 강자라도 그걸 무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래서 자리타법을 쓰고 자리타해법은 안 쓴다는 지혜를 가지고 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자에는 무조건 복종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해버려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무모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그냥 일제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리면 되죠? 일제 강점기에? 그럼 뭐라고 조선이 새로 잘 될 것이라느니 그렇게 왜 합니까? 그리고 뒤에서 희망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무모하게 가서 개죽음 당할 일은 안 하지만 거기서 자리탑을 써서 결국은 일제 그 강자들도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해서 그들도 세계의 큰 역할이 되도록. 결국은 일제는 전범국가로서 그 업보가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리타법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그 원불교 교사에서 최초법어 원불교사에서 어떤 말이냐면 강자약자 진화성요법은 강자는 자리타로 약자를 진화시키며 여기 자리타 나오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상생상극이 된다 하는데 여기서 상극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리타법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리타법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자리를 정말 그 자리에 그쳐도 있어보고 그 자리를 환히 밝히셨기 때문에 이런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을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에 도다 도덕경 61장에 강자약자 진화상요법과 관계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소국과 대국의 관계로 나와요. 소국, 대국. 작은 나라. 옛날에 중국이 지금은 하나로 돼 있지만 중국이라고 해도 맞나? 그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이게 이 대륙에 뭐가 있었냐면 큰 나라 작은 나라가 막 쪼개져 있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 할 때 춘추도 쪼개져 있고 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때 이게 주나라에서 이제 막 봉건국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놈들이 있고 좀 작은 놈이 있고 그런 거예요. 큰 나라, 작은 나라. 그러니까 이때 그 노자 도덕경은 이런 주장을 해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게 자기를 낮추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가 폭력적으로 안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면 작은 나라의 신뢰를 갖고 이렇게 낮추면서나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 서로 상호 설린 관계를 맺으면 그게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큰 나라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요즘 미국 보면 그냥 거의 깡패 수준이라 이게 조직 깡패도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자기를 낮춰요. 또 작은 나라 함부로 막 큰 나라한테 냅다 덤비고 우리가 참 미국이나 중국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죠.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지혜롭게 낮출 때는 낮춰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큰 나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좀 비굴한가요? 비굴해도 할 수 없어요. 강자약자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작은 나라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계에는 처음 큰 나라만 있어. 러시아 다 써요. 일본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 정말 세계에서는 일본은 막 큰 나라죠. 엄청. 근데 우리는 그냥 일본 알기로 그냥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 일본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뭐죠? 주눅이 안 들어. 그런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자리타법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 중국이 이 자리타법을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요, 대종경 인도품 2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겨놓으니 자신이 이미 강자의 찐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 강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인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두드려 막으면 안 돼요. 이건 나쁜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은 언제 미국이 강자 노릇을 제대로 할까? 잡을 걸 잡고 사람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걸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백신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백신 있죠? 미국이 북한 도와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얼마나 좋은 게예요.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막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대종사님 법문을 미국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미국 상하원에서 공부해야 돼요. 대종사님, 강자학자 진화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강자학자 진화법, 대종사님 관계된 법문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말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이것을 새롭게 해놓으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이 강약이 아니라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나라일수록 이것은 그들의 톱 클래스에 있는 그 지식층들이 대학 다 배워야 돼요. 열받네. 흥분하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종사님 이 가르침은 모든 대학에서 다 배워야 돼요. 정치학에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정치학 교재해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기 13년 서울 계동 이공주 집에서 설한 약자가 강자 되는 법문에서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 그게 생각 없이 그냥 강자에게 대면하지 말고 지혜로운 약자가 되어서 강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모색하라고 가르쳐. 그게 주로 이공주 선지님인 이 계동 연구회에서 했던 그 모임에서 했던 말씀은 지혜로운 약자가 되라 라는 게 핵심 요소. 약자가 진짜 지혜로워야 돼. 약자일수록 더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가 야비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야비하고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삭삭삭삭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자리타법을 딱 알아서. 그래서 정당한 강자라면 그걸 잘 모델링해서 가고 부당한 강자라면 그것에 정말 무리하게 붙지 말고 지혜롭게 하되 그 부당한 강자는 부당한 강자가 뭐예요? 자리타해잖아요. 자리타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자리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해갖고 참 오해가 많아. 그리고 대종경 인도품 26장에서는 강자가 목전을 자기 이익 있죠. 이익만 도모하여 생각 없이 자리타해법만 써서 결국은 약자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켜서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게 역사래요. 자, 한마디로 강자들이 역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강자들이 자리타법을 써야 세계는 평온해요.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자들한테 니네 왜 저거 안 해? 그게 아니라 책임은 대부분 강대국에 있는 거예요. 약소국도 약소국대로의 그 도를 잘 해서 살아야겠지만 강대국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탁 그냥 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이 세전 정산용사 법어 세전에 보면 나와요. 사회에는 빈부귀천의 차, 우리 이런 빈부귀천 있죠. 또 상하 선후의 차, 선배니 후배니 나이가 많이 적니 기타 등등등등. 또 유무식. 요즘은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지식의 과정을 밟은 자라서 사람의 그 재산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이런 각각이 있는데 이 모든 관계를 강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약 사이에 도가 뭐예요? 자리타고 도.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 재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국제관계로 봅시다. 미국이 북한을 막 맨날 뚫어 잡으려고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북한을 막 어찌해야 된다고. 이번에 종전 협의하자니까 뭐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 깜짝 놀래서. 정말. 대통령이 강자학자 진화상용법을 정당에다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국회의원만 되면 다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또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서로 도가 있어서, 자리타의 도가 있어서 협조와 진화의 길로 나아가면 그 사회는 평화, 번영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나 국가 관계에는 강약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리타의 도를 실행하는 이 강자학자 진화상용법을 우리는 이소우화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알리죠? 제대로. 대종사님이 대종경 인도품 32장에서 그 변산, 복례정산에 계실 때 초당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되니까 올챙이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햇빛 찡찡찡만 말라 죽어요. 그걸 보고 현재 그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의 장래를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 마르는 물속 웅덩이와 막 자기 막 좀 강자라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자학자 진화상용법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진화기를 제시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에요. 인류 문명의 이 새로운 길이에요. 이 새로운 진화의 길을 대종사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이걸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역사에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가 없었어요. 지금 중국 영토 봐요. 옛날에 중국이라고 했던 영토, 옛날에는 다 싸우는 그 나라가 다 중국 영토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 다른 나라에서 다 이런 패권 국가가 있었어요. 러시아? 저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뭐 담비인가 뭔가 그거 뭐 한다고 가네들이 와갖고 작대기만 꽂으면 다 지네 나라요. 거의 세계를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영토만 봐도. 그래 이런 강성한 강대국이 있을 때는 강자일수록 이 강자학자 진화상용법에 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서 세계를 뭔가 서로 교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리타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상승으로 돌리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의 본문이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이 이론상의 대각에 의해서 우리 인류에게 던진 숙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세게 말했나요? 저는 그렇게 대종사님이 대각에 인류사를 바꾸놓으려는 이 꿈이었어, 꿈.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실현시켜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제가 참 자랑스러운 강자역자 진화성어법 우리식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